양자 대결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받고 있는 과연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 후보는 앞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였고요. 이건 각 후보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4.2%,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의원이 14.5%, 박주민 의원 5.8%, 우상호 의원 4.8%, 조은희 청장 4.4%, 금태섭 전 의원 3.1%에 각각의 어떤 지지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예. 자, 이 결과 지금 띄워놓고 몇 가지 좀 특징들이 보이는데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죠. 저 앞에 보이는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이렇게 보이게 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서울시장에 과거에 출마했거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나섰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격돌을 했고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일화에 나섰던 게 박영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쭉 흐름을 보게 됐을 경우는 한 번쯤 서울시장에 출마했거나 나름대로의 인지도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감은 모름 무응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택지는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에 안철수의 모습을 시민들은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2006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오세훈 전 시장의 모습을 좀 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은 2021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2021년의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1월 1일 신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제 신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구정을 세지 않습니까? 구정을 세고 나서 진짜 새해가 밝았을 때 여론조사는 나오는 인물들과 구도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야, 이거 약간 좀 묘한, 왜냐면 야당 지도부로서 묘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말고 마치 뭐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4월 보궐선거가 정권의 명운을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 자칫 무너지게 되면 10년 서울시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그 구멍이 뚫리게 되는 뚝이 무너지게 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직행으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단순히 보여지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됐을 경우에 박영선 장관으로 단순히 내보냈을 때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지지들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가만히 여기에 넋놓고 그렇게 가는구나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오늘자로 D-96일 가능한 모든 상상력과 수단과 생각들을 동원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도 모든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00%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길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지도나 여론조사 수치는 현재 상황에서의 상황일 뿐 앞으로 나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야당 국민의힘에서 누구? 굉장히 넘길 수 많은 없습니까? 분들이 계시니까요.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후보가 곧 국민들 앞에 나올 거라 보고요. 또 지금 아직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6일 남았으니까 언제 나오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올해 신춘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밝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이고 여기에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이름은 안 말해주는군요. 구정 때 되면 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가상 양자 대결을 봤다면 가상 3자 대결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서울시장 가상 3자 대결,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오차범위 아니에요. 박영선 31.3, 나경원 19.2, 안철수 29.4의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후보를 좀 바꿔볼게요. 가상 3자 대결.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됐고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거죠. 나경원 19.1, 19.4, 31.7 이런 결과가 예측된다라고 가상 3자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는 제일 처음에 봤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마치 박영선 장관이 지지율이 다른 두 후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오차범위 내에서. 야권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지지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여론조사 보면 물론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가상 두면 양자 대결,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치고 나가는 형국이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전에는 한때는 비호감도에서 황교안 전 대표 다음에 2위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저런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관련도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가 해가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더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코로나의 앞으로 어떤 향배에 따라서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잘 커버를 하면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 여론조사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